이번 시간에는 그 308조의 2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해가지고 판결문을 한 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방법원 2019년 7월 5일 날 선고한 사건인데 상표법 위반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공소사실, 범죄사실은 그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상표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행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범죄 사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그 수사하는 절차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 사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그 관련 판단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수사 과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리는 어떤 것을 그 원형을 했느냐 하면은, 형사소송법 215조의 2항에는 사법경찰관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한테 영장 신청해서 판사 발부 받아가지고 판사한테 발부받아서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언제 하느냐? 그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5조 2항은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정황, 이것이 있어야 이제 압수수색하는 건데, 왜 자꾸 이런 규정을 강조하냐면은, 우리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현장 수사를 하실 때 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데 가서 수사를 하시는 건지, 그거를 자꾸 이렇게 이제 맞춰보라는 거죠.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법경찰관이 미 규정을 위반해서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영장이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그 압수물은, 물론 이게 잘못된 거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거죠. 압수물은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그 법리가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압수한 직후에 영장 중요성 비춰볼 때 위법한 압수가 있은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에서 받은 그 이미 제출 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처음에 압수가 잘못됐으면 2차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이미 제출 동의서도 뭐든 전부 다 잘못됐다. 이런 취지가 되어 있는 거죠.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이미 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 합리적 의심 배제, 이거 307조 2항에 나왔던 규정이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해본다는 거예요. 판단을 해봤더니 이미 제출물이 아니라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위법 수집 증거에서 증거 능력이 없고, 2차로 그 취득한 압수 증명, 이미 제출 소유권 포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감정 결과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 앞에 게 잘못됐으니까는 줄줄이 잘못된다. 그거를 기본으로 다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후 절차는 전부 다 그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사법경찰관 F는 그 의류 판매장을 운영하는 G가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이것을 이제 다량의 물건을 유통시킨다. G가 유통시킨다는 첩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해가지고 G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본건 피고인이 이 사람이 G가 유통시킨다는데 G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다는 그러한 이제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 피고인이 운영하는 그 점포에 간 거죠. 점포에 갔다 해가지고 상표법 위반으로 단속하게 된 거죠. 제보를 받아서 간 거예요. 우리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도
여기다 사법경찰관 일반경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이제 특별사법경찰로 대입을 해서 우리도 이런 적이 있었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제보를 받아가지고 사법경찰관들이 이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저 점포에 갔어요. 단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나 F는 경찰관이죠. 사법경찰관은 제보원의 제보가 있었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G로부터 위조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만한 정황. 제보원한테 제보받았어요. 그런데 제보를 할 경우에는 거기 무슨 현장 사진이 있다든지 무슨 좀 거래 명세표가 있다든지 뭐가 그거에 제보라는 말에 대한 뭐 증빙 자료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이제 그 피고인이 그러한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보가 있었다고 진술할 뿐이지 경찰관이 제보원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이렇게 진술할 뿐이지 그 피고인이 G로부터 위조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지에 관해서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단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데 가서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거죠. 실제 G는 이 법정에 출석해서 G 이렇게 유통시켰다. 피고인한테 유통시켰다는 그 의심을 받았던 G는 이 법정에 출석해서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 나 그 사람 몰라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물건을 공급한 사실도 없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좀 잘못된 거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단속 당시 사법경찰관들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 사건 점포에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영장 없이 가가지고 진열대는 물론 서랍장, 창고, 탈의실 등을 수색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수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류가 작성된 바 없다 해가지고 영장 없이 간 건 좋아. 영장 없이 가가지고 이렇게 뒤진 건 좋은데 그렇다면은 최소한 그 피고인한테 이렇게 영장 없이 뒤진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류, 임의동행 동의서처럼 임의 수색 동의서 뭐 이런 그런 취지의 서류가 작성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는 영장도 없이 한 거고 동의도 받지 않고 한 거고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됐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건 점포를 수색한 다음에 물건을 쌓아놨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피고인은 이거는 뭐 진품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뒤에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건 점포에 보관한 물건들은 진품이라는 취지로 항의했다. 이렇게. 그냥 이 현장에서는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이 잘 안 되니까는 그 제보는 받았겠다.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이렇게 가품으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으니까는 그 피고인이 이거 다 진품이다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좋아 그러면은 그 나중에 감정에서 진품이라면은 뭐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현장에서는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또 경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쌓아놓은 가방에 대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면서 위 물건에 관해서 압수 증명, 임의 제출서, 소유권 포기서, 압수조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압수조서도 다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았다. 이렇게 확인 서명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갑자기 단속을 당하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진품이라는 항의에 경찰관이 진품이라면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한 점에 등에 비추어 보면은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 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졌을 가능성, 단정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명목은 임의 제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뺏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류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거 피고인이 압수수색에 서명했어요. 그거 서류에 서명했다는 거 사정만으로
이미 제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미 제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사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강제로 했는데 그 형식은 이미 제출이라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경찰관은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는데 법원에서는 이미 제출로 단정할 수 없었는데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 사전영장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감정 결과 압수 물건들은 진품이거나 진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 가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가짜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증명이 없으니까 무죄 선고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범죄 일람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 1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항소했어요. 그럼 2심은 어떻게 됐나? 여기 보면은 2심 판결문이 있죠. 여기에서 그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소 이의 요지는 그 단속 당시 이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검사는 그 유죄 선고를 받기 위해서 이미 제출한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당연히 이미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상황으로 봐가지고 그 피고인 그 압수 물건을 이미 제출했으면 상당하다. 그러니까는 유죄 선고를 해야 된다. 이미 제출이 적법하니까는 뒤에 있는 것도 다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원심, 1심 판단한 것, 1심에서 판단한 거를 다시 여기다 2심 판결문에 다시 또 똑같이 기재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사건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 이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어디 가서 문 열고 영업장 문 열고 들어갈 때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데도 단속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의심할 만한 정황을 그때 비로소 그때 현장에서 찾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단서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그 단속 당시 경찰관들은 영장 없이 그렇게 점포에 방문해가지고 뒤졌다, 수색했다. 그러면서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류가 작성된 바도 없는 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쌓아놨는데 이렇게 이제 항의했어요. 그거 돌려줄게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은 쌓아놓은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면서 압수 증명 제출서 뭐 이렇게 그 제시하고 서명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서류에 그 이미 제출한다. 소유권 포기한다. 이런데 이거 피고인이 거기다가 서명을 했어요. 그 검사는 야 이거 봐라 이거 이미 제출서 소유권 포기서 이 사람이 다 스스로 서명했다. 이미 제출한 거 맞지 않느냐 이렇게 그 주장을 했는데 피고인은 당시 갑자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의 조력권도 없고 해가지고 돌려줄게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명목은 이미 제출이지만은 강제적으로 압수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딱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렇게 요 문과 좀 추상적으로 돼 있지만 이게 무죄를 선고하는 그 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그 사전영장도 받지 않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고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1심 무죄 사유를 여기다 그대로 이제 다시 정리해 놓은 거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근거로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건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속 당시의 상황과 단속 경찰관들의 구체적인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내 물건들을 제출하는 과정에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제적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해 보이는 보이는 바 이렇게 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조서 등의 자필로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처럼 수사기관이 임의 제출 과정에 강제적 요소를 개입시켜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 피고인이 의뢰매장 운영자로서 동정범행으로 인한 단속 및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정이 임의 제출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유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게 그 무죄를 저게 한 건데, 그러니까는 임의 제출했다는 것을 나타내려면은 임의 제출 동의서도 받았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과정으로 봐가지고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영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전 영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면 현장에 가가지고 수색하는 데 대한 동의한다는 그러한 취지의 문서를 하나 확인서를 하나 받아놓고 거기에는 이미 동행 동의서처럼 이 동의 없이 아까 수색한다는 데 동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색한다는 것을 뭐 거부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임의동행 동의서에는 거부 이탈 태거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판결문에는 수색하는데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었기도 했죠. 해가지고 아무튼 영장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영장을 가지고 가되 영장이 없을 경우에는 현장에 가가지고 수색하는데 동의한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 거기에 이제 수색을 거부할 수 있지만 내가 수색하는데 동의한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거의 뭐 완벽한 동의서라고 볼 수 있겠죠. 임의동행 동의서처럼 해가지고 그런 요건을 갖춰놔야 된다.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308조의 2에 의해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했다 해가지고 다 증거능력 부정, 다른 증거도 없으니까 무죄가 선고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308조의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 이것을 한 번 더 되뇌면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